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서 고주파 절제술의 합병증, 그리고 파트 1 양성 갑상선 혹에서 고주파 시술의 적응증, 그리고 파트 2 고주파 시술 후의 부피 감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파트 3 고주파 절제술 후에 다시 자라는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으로 진단된 갑상선 혹의 자연 경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고주파 시술 후에 생기는 리그로잉의 이해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자발한 아주 훌륭한 잡지에 실린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약 1560개의 결절을 대상으로 했는데 세포 검사에서 양성으로 진단된 결절은 630개였고 나머지 결절은 그냥 초음파에서 모양이 나쁘지 않으니까 양성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 결절 1,500개에 대해서 추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5년간 추적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었는데 이제 이 연구에 포함된 결절의 11% 정도가 크기가 커졌습니다. 우리가 크기가 커졌다는 이제 기준이 연구마다 조금 다양한데 2015년 자마 이 연구에서는 보통 크기를 잴 때 가로, 세로를 재고 또 이제 세로로 이렇게 프로브를 돌려서 긴 길이를 재는데 적어도 두 개의 단면에서 2mm 이상 커지거나 아니면은 20% 이상 커지는 경우를 크거나 아니면 또 작아지는 거는 작아지거나 라고 이제 기준을 삼았습니다. 또 하나는 부피 기준으로 50% 이상 커지는 경우를 커진다는 기준으로 이 연구에서는 간주했습니다. 다른 연구와 비교를 위해서 50% 부피 증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그럼 어떤 인자들이 갑상선혹이 커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가를 보았는데요. 여성보다는 남성이 좀 더 잘 커졌고 60세 이상에서 OR 값이 지금 1 보다 적으니까 60세 이상에서 잘 안 커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60세 미만에서 조금 더 잘 커졌고 그리고 결절 수가 여러 개인 결절이 더 잘 커지는 경향이 있었고 그 처음 부피가 0.2cc보다 클 때가 좀 더 잘 커지더라라고 결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2014년에 레디알러지도 굉장히 좋은 잡지인데 저희 병원의 데이터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세포 검사에서 양성으로 진단된 854개의 결절을 대상으로 했고 부피가 50% 이상 커졌을 때를 커졌다라는 기준으로 삼았을 때 이 연구에서 평균 4년 정도 추적을 했을 때 약 20% 정도에서 그 크기가 커졌습니다. 여기서도 어떤 것들이 커지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가 분석을 했는데 앞서 연구처럼 나이가 적은 경우 그리고 1cm 기준으로 했을 때 1cm보다 큰 경우 이제 크기가 처음 큰 경우 이것이 갑상선 크기가 커지는 것과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적을 오래 했던 경우 그리고 솔리 고형 성분이 많았던 경우가 이 양성호 크기가 커지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인자들이었습니다. 2016년도 BMC 메디시란 아주 훌륭한 잡지에 알렉산드란 굉장히 영향력 있는 훌륭한 연구자가 그것도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포함된 결절 수도 1,800여 개로 세포 검사로 양성으로 진단된 결절만 대상으로 굉장히 훌륭한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잠시 일부만 보여드리면은 여기서도 50% 부피가 커졌을 때를 커진 걸로 정의를 했을 때 추적 기간에 따라서 점점 더 혹 크기가 증가하는 퍼센티지가 증가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3년 정도 이상 추적을 하면은 양성으로 진단된 결절의 한 3분의 1 에서는 다 50% 이상 부피가 커지더라라는 훌륭한 프로스펙티브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새 연구들을 정리를 해 보면은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프로스펙티브 데이터로 추적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 때 보통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양성 혹으로 진단되더라도 50% 이상 부피 증가는 3분의 1 정도에서는 보이더라. 그리고 나이가 젊을수록, 그리고 처음 결절의 크기가 클수록, 추적 검사를 오래 할수록 혹이 커지는 것과 연관성이 있더라라고 두 개의 연구들에서 보여주었고, 이고 남성이거나 혹 숫자가 많거나 고형 성분이 많은 것들도 영향이 있더라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주파 절제술 후에 혹이 다시 자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양성 혹이 있으면은 특수 바늘을 이렇게 혹 안에 집어넣고 이제 고주파를 발생시켜서 고열이 이렇게 발생하면은 초음파상에서는 이렇게 하얗게 버블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타닥타닥타닥 소리가 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태우는데요. 당연히 인제 고주파로 가능하면 많이 태우려고 시술자가 노력하지만 인제 일부 다 타지 않은 부분이 남습니다. 근데 인제 고주파는 그냥 이렇게 태운 부분에서 줄고 그냥 태우기만 합니다. 이것이 뭐 다른 어떤 뭐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3분의 1 에서는 양성혹이 자라나는 성질이 있는데, 이 혹이 점점 자라나는 성질이 있는 혹이라면은 남아 있는 세포들에서 또 자라날 수 있습니다. 고주파 절제의 목적은 지금까지 대부분 전문가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압박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미용적으로 너무 보기가 흉할 때 이런 증상의 호전에 있습니다. 근데 간혹 수술처럼 이 결절을 증상 호전을 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다 좀 '크기를 줄이자.' 하는 의견이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인제 혹시 인제 남아 있는 부분에서 커질 수 있으니까 이제 여러 차례 반복하더라도 여러 차례 시술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많이 줄이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걸 인제 앞서 파트 2 에서 보여 드렸던 이 자료를 한번 다시 우리가 리마인드 해 보겠습니다. 갑상선 혹이 양성 혹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인제 증상이 호전된 결절까지 잘할지 안 잘할지 모르는데 태운다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갑상선 고주파 절제의 적응증이 된다는 건데, 이건 조금 논리적으로 적합한 접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주파 시술을 할 때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걸 충분히 시술자와 상의하고 이제 시술에 대한 득과 실을 고려해서 잘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앞서 영상에서 보여 드렸던 테이블이고, 이제 가만히 있을 때 양성 혹에서 아까 보셨던 그 프로스펙티브 BMC 메디슨 논문에서 양성 혹의 한 3분의 1 에서는 50% 부피 증가를 커진다고 기준을 할 때 커진다라는 데이터를 보셨습니다. 이 고주파하고도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태움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도 양성혹이니까 양성혹이 자라는 것처럼 나머지 양성혹 부분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수술하면 당연히 인제 다 제거하니까 자라지 않는데, 아까 앞서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승의 가장 큰 장점은 100% 확실한 진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으로 진단되더라도 아주 낮은 확률로 암이 진단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은 이제 양성으로 관주하고 치료를 하고 추적 검사를 합니다. 이 잘하는 것 자체가 그럼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이냐? 아닙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잘한다고 그게 암을 시사하는 소견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고주파는 증상을 좋아지게 하고 크기를 줄이는데 이제 이렇게 고주파 시술을 해서 1 년, 2년 추적을 하는데 뭐 나머지 부분에서 커질 수 있지만 점점 더 커져서 시술하기 전보다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사들이 커지는 것이 아물시사하진 않지만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혹시라도 아주 낮은 확률로 암이더라도 너무 크게 되면 암이라고 생각할 때 튜머 버든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이건 사실 전문가들도 굉장히 여전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